안녕하세요. 연골 있는 연잘님들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짚어드릴 거예요. 나머지 궁금한 거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 번씩 챙겨드릴게요. 그럼 참은 시간을 취해 지금 바로 전달해드릴게요. 집중! 자, 전 남친 연락 몇 년 사귀고 헤어진 사람인데요. 항상 제가 그립다면서 꽤 구구절절한 연락이 와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말만 하고 현실적인 계획에 대해 말이 없으니까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 뒤에는 또 말이 없어요. 확신을 주면 저도 마음이 있고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대체 왜 자꾸 연락이 오는 걸까요? 진짜 절 사랑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비슷한 고민글들 연애 주제로 대화하는 커뮤니티에서 흔히 보이는 내용이죠. 연락이 와도 재회 못하는 경우 이 여자분의 사연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여자분도 전 남친에게 마음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상대분도 감정이 있으니까 여자분이 사실 좋게 반응해주지 않아도 계속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둘 다 감정은 있지만 몇 년째 재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안타깝죠.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몇 년간 헤매지 마시라고 이렇게 마음이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상대가 단호한 상황인 경우에도 연락이 왔을 때 보통 재회가 안 되는 분들은 왜 안 되고 되는 분들은 왜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놓치실 내용은 없겠죠. 연락이 와도 안 되는 분, 되는 분 특징 정리하고 가기 전에 이 사연부터 간단히 분석해보고 갈까요? 이거는 둘 다 대책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혼도 현실이고 연애도 현실이란 말이에요. 분명 두 사람은 몇 년 전에 연인 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현실 문제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헤어졌겠죠. 그러다 보니 둘 다 좋은 감정은 갖고 있으면서도 이별한 상태로 몇 년을 보낸 거죠. 이런 관계가 다시 붙으려면 그 현실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게 연락 문제든 부모님 반대 문제든 뭐 신뢰 문제든 대책이 없다면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건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특히 이미 또 헤어지신 지 몇 년 된 거란 말이에요. 헤어졌을 때야 물론 결혼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 그래서 결혼할 준비 얼마나 했는지 이런 부분도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남자분이 먼저 연락을 했어도 현실적인 대책을 함께 제시를 해준 게 아니다 보니까 여자분도 마음은 있지만 그래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지 못했던 거고, 반면에 남자분이 그런 대책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너무 다시 만나고 싶어서 마음부터 전하느라 연락을 했다면 여자분이 대책을 제시해 줬어도 재회는 되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에게 모든 걸 떠맡기고 나는 확신이 있어야만 재회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네가 정말 마음이 있다면 내가 말한 대로 하자 하고 끌고 갈 수 있으면 사실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사실 정말 쉬운 케이스고요. 보통의 케이스는 상대가 매우 단호한 입장의 케이스일 거예요. 잡으면 그냥 잡힐 정도의 이별은 유튜브로까지 재회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안 되는 분들은 왜 안 되냐?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번의 예시가 아까 우리 같이 본 사례도 해당이 되겠죠? 여자는 구체적인 해결책과 계획, 진짜 사랑한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주면서 확신을 주고 나를 끌고 가는 거, 이런 걸 원한 건데 심지어 그 부분을 요구도 했는데 남자분이 거기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 이상의 거를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회가 안 됐죠. 이거는요 여러분, 상황마다 상대마다 원하는 게 사실 다 달라요. 만약에 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상대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그걸 따지려고 전화를 했다고 할게요. 이때 내가 미래 계획을 그냥 제시를 한다고 해서 재회가 될까요? 저번에 제가 올려드린 악녀처럼 재회하라는 영상 기억나신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오시죠? 그런 치명적인 잘못은 최대한 내가 사실 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상대가 바람을 한 번이라도 피우는 건 진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는 일단 재회를 하려면 그런 전적조차 없었던 사람으로 보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일단 연애를 할 거면 어떻게든 나는 너와 연애를 할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충분히 확신도 주고 제대로 어필도 해야겠죠. 다친 마음도 풀어주고요. 이번 예시도 앞에 바람 상황으로 똑같이 가져와 볼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화가 나서 연락이 오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너 화난 거 이해해. 내가 잘못했고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돼? 앞으로 바람 안 피울게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게 사실 바로 되게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화가 나서 연락 온 사람이 참 또 화가 풀릴 만한 내용이죠. 바람이란 상황이 뭐 극단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어요. 보통의 경우라고 해도 그냥 저렇게 형식적으로 잘못했어, 잘할게 이것만 남발하면서 설득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기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회 멘트 같은 경우에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게 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너트곡을 풀어주는 거죠. 3번의 예시도 그냥 앞에 바람 예시, 화나서 상대가 연락 온 상황 이걸로 가볼게요.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바람까지 피워서 입이 진짜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 상황에서 적반하장,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고요? 지금 왜 네가 화를 내? 네가 날 외롭게 했잖아.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다른데 눈 안 돌아가게 네가 잘하든가. 그래놓고 네가 날 찾잖아. 네가 사람이야? 자, 물론 이렇게
행동하신 게 혹시 재회를 원하셔서 하신 행동 맞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맞아요 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셨어요? 라고 질문 드리면 저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재회가 안 되는지 너무 명확히 보이죠. 그러면 이런 행동을 이미 해버렸다면 재회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신다면 사실 재회가 정말 쉽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의외로 본인이 바람도 피우고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공격을 했어도 상대가 유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별 트러블 없이 좋게 헤어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생각보다 상대가 단호하게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저런 행동을 하고도 재회가 된다고요? 이게 놀라우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상대가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이게 얼핏 비슷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어도 이 연애 당사자인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재회 가능성의 난이도는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대처를 이미 했다라는 점만으로는 재회 가능성이 맞다, 난이도가 너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상대 반응이 어땠는지라는 부분들을 같이 좀 알려주세요. 그럼 먼저 연락이 왔을 때 재회가 된 사람들은 뭘 한 걸까요? 1번 상대가 원하는 대답, 반응을 준비했다. 2번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3번 공격을 하지 않고 편들어 주었다. 당연히 재회가 안 되는 경우에 반대로 행동을 하면 되겠죠. 1번이 되려면 상대의 심리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너 특강을 제가 유튜브에 풀어버리면서 영상만 보시고 너톡을 써서 보냈다가 잘 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제보가 옵니다. 당연해요. 너는 대화법일 뿐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내용이 좋다는 전제하에 상대 귀에 들릴 수도 있게 만드는 화법인 거예요. 물론 너가 참 용한 대화법인 건 맞아요. 하지만 효과를 보려면 여러분이 제대로 잘 써야겠죠. 즉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좀 더 기대가 되도록 예쁜 포장지로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지에 해당하는 게 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거절한 사람도 한번 그냥 풀어보고 싶게끔 좀 더 많이 혹하게 하는 포장지인 거죠. 하지만 선물의 핵심은 알맹이잖아요. 포장지가 아무리 혹하고 욕심나게 생겼어도 막상 까봤을 때 알맹이가 별 볼 일이 없다면 오히려 기대한 만큼 그 이상의 실망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쓰신 내용이 결국 상대가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었다면 즉 내가 헛다리를 짚은 거라면 그건 너가 아니라 헛소리에 불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 1단계가 간단한 공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헤어져서 너무 행복하시죠? 이거 역시 너 1단계에 맞게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가시나요? 희원쌤 왜 저러지? 싶잖아요. 헤어져서 슬프다라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못 읽고 있다면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이 말은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이 돼요. 너의 전제는 결국 네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화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열심히 연습한 여러분의 너가 빛을 발하려면 상대 심리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 심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은 상대 유형에 대한 부분이나 이별한 사람 심리, 단호한 이유 등등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 이미 정말 방대한 내용을 풀어드렸어요. 연자TV 내에서 한번 검색하셔서 알아야 할 내용은 모조리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2번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게 사실 너죠. 그리고 내가 상대 심리를 정확히 알아도 예를 들어서 상대가 배신감에 헤어진 거라고 할게요. 가족사가 있고 이게 한번 까발려져가지고 인간관계에서 트라우마가 올 정도의 사건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 이걸 아무리 네 가족이라고 해도 내 허락 없이 말을 했다고? 이거에 상대가 배신감을 느낀 상황에서 보통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순미야, 너가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해. 얼마나 놀라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을지 이제 충분히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이기적으로 들리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죠. 왜 이게 이기적인 걸까요? 선미는 아마 이 말 다 반박할 거라서 그래요. 그래, 당황했어. 그걸 몰랐어? 당연히 놀라고 배신감 느끼지. 그걸 아는 사람이 나한테 이래? 나도 용기 내서 말을 한 건데 상대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면 말문이 턱 막혀버려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상투적인 말 외에는 딱히 할 만한 말이 없으실 거예요. 너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같은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선미야, 많이 당황했지? 너가 이전에 가족사 얘기 돌아서 트라우마 온 사건 분명히 너가 나한테도 말했고 그걸 알만한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가 더 이해가 안 가고 진짜 너무 놀랐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이거는 너 1, 2단계만 사용을 한 건데 확실히 같은 말 다른 느낌이죠. 이기적으로 뭔가 나에게 요구하고 설득하려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반박하기가 많이 어렵고 오히려 와닿죠. 3번 당연한 겁니다. 상대를 공격하면서 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안 돼요. 물론 상대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고 화나고 억울할 수 있지만 관계를 더더욱 파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라면 도망가고 싶게 하지 않으셔야겠죠. 그리고 영상을 다 봤는데도 혼자서는 진짜 난 도저히 감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도움 요청 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상대한테 연락이 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들 꼭 보셔야겠죠. 특히 이 영상은요,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니까 이건 모두 챙겨 보셔야 돼요.
저는 제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고민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되게 많이 남겨주시던데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응우는 진단지를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진단지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상황 남겨주시고 카톡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 이벤트 하고 있어요. 저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실 행운의 3인방.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이벤트 공지 내용 꼭 참고를 해주세요.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알려드리려고 저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공감 갔던 이야기나 깨달으셨던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콘텐츠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